할머니, 이 아저씨가 엄마랑 자주 놀아. 그래서 그렸어. 지우야, 이 사람은 누구지? 아빠는 아닌데. 선영아, 솔직히 말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왜 우리한테 숨겼어요? 선영아, 내 거짓말은 이미 지우 그림 속에 다 남아있어. 평범한 숙제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 하지만 그것은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은퇴한 형사 할머니의 날카로운 본능, 며느리의 은밀한 비밀,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수사.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눈물의 결말이 지금 펼쳐집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변두리 월계동의 낡은 주택가에 첫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65해를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죠. 형사로 30년을 일했던 시절 새벽 출동이 잦았던 탓에 지금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잠이 깹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말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뻣뻣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30년 형사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집을 나선 말수는 골목길을 걸어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른 새벽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 할머니들이 벌써 나와서 맨손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김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영자 씨는 어떠세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순 씨는 참 부러워요. 손녀까지 키우시면서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말순은 지우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8살 된 손녀 지우는 말순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지우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말순은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채소를 고르면서도 말순의 눈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형사 시절의 직감이 아직도 살아있었거든요. 말순아, 오늘은 뭘 해줄 거야?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말순은 지우가 좋아하는 갈치를 골랐습니다. 손녀가 갈치조림을 좋아해서요. 아이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메뉴가 다양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말수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치조림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8시쯤 되자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는 잠이 덜 깬 얼굴로도 밝게 인사를 했어요. 말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우, 잠 잘 잤어? 할머니가 갈치조림 해놨으니까 맛있게 먹자. 와, 갈치조림이에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갈치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9시가 되자 며느리 선영이 일어났어요. 선영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셨군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지유 아침도 챙겨야 하니까요. 선영 씨는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나요? 선영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오늘 특별 수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지유 저녁은 부탁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학원 강사가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을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현수는 평소처럼 바쁘게 나갔어요. 회사원인 현수는 요즘 승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유 잘 부탁드려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말수는 지유와 단둘이 남았어요. 지유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숙제 검사해요. 어젯밤에 다 그렸어요. 그래. 우리 지유가 뭘 그렸는지 궁금하네. 지유는 스케치북을 꺼내서 말순에게 보여줬어요.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그린 그림이었는데 제목이 우리 가족 하루였습니다. 말순은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지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낯선 남자가 하나 더 그려져 있었거든요. 지유야, 이 사람은 누구야? 지유는 해맑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엄마랑 같이 있던 삼촌이에요. 자주 보는데 되게 착해요.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시거든요. 말순의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촌? 현수에게는 형제가 없는데 누가 삼촌이라는 걸까요? 말순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키가 크고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차도 멋있어요. 검은색이에요. 말순의 형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요. 지유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 선영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늦은 외출,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그리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는 것. 모든 게 수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형사로서의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유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말수는 담임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유가 요즘 어떤가요? 지유는 항상 밝고 착해요. 그런데 요즘 그림에 가족 외의 인물을 자주 그리더라고요. 상상 친구일 수도 있지만 혹시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말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선생님까지 눈치챌 정도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순은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핸드폰을 받을 때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외출할 때 평소와 다른 옷차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시간 현수가 늦게 들어왔을 때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야, 요즘 선영이가 학원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던데? 네, 엄마. 특별 수업도 많고 학원 행사 준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현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유의 그림 속 낯선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사 시절 불륜 사건도 여러 번 다뤘던 말순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내가 너무 나간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말순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같이 새벽 산책을 나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가족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공원에서 만난 영자 할머니가 말순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말순 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하지만 말순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손녀 지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들 현수를 위해서라도. 형사였던 자신의 마지막 수사가 될지도 모르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유가 또 다른 미술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본 재미있는 하루라는 주제였어요. 말순은 지유가 크레파스를 꺼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정말 재미있는 거 봤어요. 그래, 뭘 봤는데? 지유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엄마랑 삼촌이랑 같이 예쁜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먹고 삼촌이 저한테 선물도 주셨어요. 말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영이 지유를 데리고 누군가와 카페에 갔다는 얘기였거든요. 말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언제 갔는데? 어제요. 엄마가 학원 끝나고 저 데리러 와서 같이 갔어요. 삼촌이 되게 친절하셔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 보여줬어요. 말순은 그 인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 산 것이 분명했죠. 이 인형 예쁘다. 삼촌이 사주셨다고? 네. 삼촌이 제가 인형을 좋아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바로 사주셨어요. 정말 착하시죠? 말순은 복잡한 심정으로 지유의 그림을 봤어요. 그림 속에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지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낯선 남자. 이번에는 더 자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지유야, 이 삼촌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지유는 순수한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키가 아빠보다 크고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차가 정말 멋있어요. 검은색인데 번쩍번쩍해요. 엄마가 삼촌하고 얘기할 때 되게 웃어요.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 삼촌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던?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웃으셨어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웃으셨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어요. 지유에게는 그냥 친절한 삼촌일 뿐이었지만 말순에게는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화장도 새로 고쳤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 지유 잘 있었죠? 네, 잘 있었어요. 그런데 지유가 어제 카페에 갔다고 하던데.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학원 동료 선생님이랑 갔었어요. 지유도 데려가서 케이크 먹였어요. 남자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수학 선생님이세요. 지유가 좋아하더라고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나타났거든요. 형사 시절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했던 말순에게는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늦게 들어왔을 때 말순은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현수야, 선영이 학원에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나? 글쎄요, 엄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우가 학원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 현수는 별로 관심 없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 봐요. 지우가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지우를 데리고 근처 문구점에 갔어요. 지우가 새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했거든요. 문구점에서 나오는 길에 말수는 우연히 선영이 다니는 학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기 엄마 학원이에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말수는 학원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학원이었고 간판에는 미래교육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 학원에 가본 적 있니? 네, 가끔 가요. 근데 엄마가 바쁘실 때는 밖에서 기다려요. 말수는 학원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주차장도 보고 근처 카페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그림에 그린 카페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우야, 어제 갔던 카페가 어디였는지 기억나니?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차 타고 좀 갔던 것 같은데. 말수는 더 이상 지우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수는 선영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모습, 외출할 때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하는 모습,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까지. 며칠 후 지우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자유주제였는데 제목이 엄마와 삼촌의 드라이브였습니다. 말수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림 속에는 검은색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엄마와 남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지우야,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주요. 삼촌이 바닷가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닷가? 말수는 선영이 지우를 데리고 어디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선영은 학원에 특별 수업이 있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삼촌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삼촌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형사였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륜 사건들, 가정 파탄의 현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순진하게 그 남자를 착한 삼촌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가족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형사였던 자신의 마지막 수사가 될지도 모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형사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다니고
진실을 밝혀내는 꿈. 꿈속에서도 말수는 여전히 예리하고 집요한 형사였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말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거든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말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말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익힌 습관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어요.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거짓말의 징후를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 말이죠. 가장 먼저 말순이 한 일은 선영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외출할 때의 복장은 어떤지, 돌아올 때의 표정은 어떤지, 모든 걸 작은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외출, 평소보다 진한 화장, 새 블라우스 착용, 향수 냄새 강함, 목요일 오후 3시 외출, 핸드폰 진동으로 설정 후 다른 방에서 통화, 웃음소리 들림. 말순의 수첩에는 이런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형사 시절에 용의자를 감시할 때 쓰던 방법이었죠. 어느 날 오후 말순은 선영이 외출한 후 조심스럽게 선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선영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쓰지 않던 진한 립스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장에는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도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는데 꽤 비싼 브랜드였어요. 학원 강사 월급으로 이런 옷을 살 수 있을까? 말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선영의 수입으로는 부담스러울 만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때 선영의 핸드백에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고급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지우가 그림에 그렸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음료 2잔과 케이크, 그리고 아이용 음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우가 말한 게 사실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말순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그 카페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선영의 학원에서는 꽤 먼 거리였어요. 학원 일로 갔다기에는 너무 멀었죠. 다음 날 말순은 용기를 내서 직접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현수가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서 돌봐주기로 했어요. 카페는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며칠 전에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부 같은.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아, 혹시 그 예쁜 여자분이랑 남자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 딸과 함께 오신 분들 요즘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말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자주 온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2~3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 구석 자리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대화하시죠. 보기 좋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착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였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고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학원에 일이 좀 많았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현수가 돌봤으니까요. 말수는 선영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찾으려고 했죠. 시선을 피하는 것, 말을 더듬는 것, 손으로 목을 만지는 것. 모든 게 거짓말의 징후였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어요. 선영을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거죠. 형사 시절에 수없이 했던 일이었지만 가족을 미행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선영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어요. 말수는 조금 뒤에 뒤따라 나갔습니다. 선영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말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선영은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죠. 선영은 강남역 근처에서 내려서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며칠 전에 갔던 바로 그 카페였어요. 말수는 카페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지우가 그림에 그린 모습과 비슷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1시간 정도 후 선영과 그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고 남자가 선영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말수는 번호판을 외웠어요. 형사 시절의 습관이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이 돌아왔을 때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현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선영과 대화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게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지우가 걱정됐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말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사였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일까?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거든요.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든 그 눈빛으로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지우가 학교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즐거웠던 주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수는 지우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정말 재미있는 곳에 갔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그림 속에는 바닷가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엄마와 삼촌, 그리고 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배경에 그려진 도로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말수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우가 그린 표지판에는 인천 송도라는 글자가 어설프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것 같았죠. 지우야, 언제 바닷가에 갔었니? 지난 일요일이요. 삼촌이 바닷가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어요.
차에서 음악도 듣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말순의 기억으로는 지난 일요일에 선영이 학원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 있다고 했었어요. 지우는 현수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선영과 함께 나간 거였죠.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삼촌한테 고맙다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삼촌이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둘이 계속 웃고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우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인천 송도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 커플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해변도 있고 예쁜 카페들도 많았어요. 며칠 후 말수는 용기를 내서 선영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현수가 가족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설치해뒀었거든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건데 말순도 사용법을 배워뒀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선영이 평소대로 학원에 간다고 나갔을 때 말순은 위치 앱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선영은 학원이 아닌 강남 지역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거짓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였죠. 2시간 후 선영의 위치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돌아왔을 때 말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학원에서 뭐 했어요? 아, 오늘은 새 교재 연구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말수는 그런 선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며칠 후 말수는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에서 만났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며칠 전에 강남에서 너희 며느리 봤는데.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나도 처음엔 현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더라고. 영자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혹시 친척분이신가? 아니면 학원 동료? 말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직장에서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표정은 뭔가 의심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곧 소문이 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뭔 말을?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를 어디서 봤다는데 아빠가 아닌 다른 아저씨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친구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우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곧 알게 될지도 몰랐어요. 지우야,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야. 네, 할머니. 근데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도 친절하시고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고요. 지우의 순진한 말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현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현수야, 요즘 선영이가 어떤 것 같니? 글쎄요, 엄마.
평소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현수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좀 바빠 보여서. 아, 요즘 학원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선영의 가방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호텔 카페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선영이 학원에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말수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어요.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은퇴 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순진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말수는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면서요. 형사였던 자신의 마지막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선영이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오후 6시쯤 선영이 평소보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코트를 입었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죠. 어머니, 오늘 학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지우 저녁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말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선영이 나간 지 30분 후 말수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아빠 오실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네,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요. 숙제도 하고 있을게요. 말수는 지우에게 비상 연락처를 알려주고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오늘 밤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위치 확인 앱을 보니 선영은 평소에 자주 가던 그 카페 근처에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건너편 건물 처마 밑에서 지켜봤어요. 비가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카페 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안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둘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함께 쓰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뒤따라갔어요. 우산을 깊숙이 눌러 쓰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익힌 미행 기술이 이럴 때 도움이 됐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영과 그 남자가 호텔 입구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맞춤까지. 말순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직접 본 거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요. 현수야, 너는 어떻게 해?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기 있는 게 선영이 맞나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현수야. 말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현수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말순이 말릴 틈도 없이요. 비에 젖은 얼굴로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아. 현수의 외침에 선영과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야, 어떻게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누구고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다가 현수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선영아, 설명해봐. 선영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글썽 맺히고 있었죠. 말수는 서둘러 현수에게 다가갔어요. 현수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이야기는 집에서 하자. 엄마는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현수가 말순을 향해 소리쳤어요. 비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야, 진정해.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어요. 다시 선영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지우는 어떻게 할 거고? 선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그때 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를 탓하지는 마세요. 제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내 아내와 내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현수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말순이 급히 말렸어요. 현수야,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네 사람은 모두 비에 젖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모두 여기서 헤어지자. 선영 씨는 집으로 오고 현수는 나와 함께 가자.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집으로 갈게요.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 반복하고는 자리를 떴어요. 현수는 그를 노려보며 서 있었죠. 현수야, 가자. 지금 지우가 혼자 집에 있어. 지우 얘기를 듣자 현수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그제야 딸 생각이 난 거죠. 지우는 뭘 잘못했다고. 현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비에 젖은 길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현수야, 일어나.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야. 지우를 생각해. 현수는 엄마의 도움으로 일어섰지만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빗방울을 보며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할머니가 비에 젖어서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감기 걸려요. 지우의 순진한 걱정이 현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옷 갈아입고 올게. 할머니랑 있어.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말수는 지우와 함께 남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들어와요? 곧 들어올 거야, 지우야.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는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순진한 지우가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은 길고 괴로웠습니다. 선영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현수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말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수는 며칠째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선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만 혼자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죠. 말수는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월요일 아침 지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말순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왜 말을 안 하세요? 며칠째 이상해요.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8살짜리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우야, 어른들도 가끔 힘든 일이 있단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도 힘드세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아파 보여요. 지우의 순수한 걱정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말순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수야, 밥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굶으면 몸만 상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몇 주 전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지우 그림 때문에. 지우 그림요? 말수는 현수에게 지우가 그린 그림들과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현수는 점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둔했나 봐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전혀 몰랐어요. 현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 그때 선영의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선영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현수야, 우리 얘기 좀 할까? 현수는 선영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현수야,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말수는 자리를 피해주려고 일어났지만 현수가 말렸어요. 엄마, 그냥 계세요. 어차피 엄마도 알고 계시는 일인데. 선영은 소파에 앉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현수야,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정말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새로 온 분이었어.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선영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어요. 언제부터요? 반년 전쯤부터. 현수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당신이 바쁘다고 늘 늦게 들어오고 나는 지우 키우느라 힘들고
그게 변명이 돼요? 모든 부부가 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다들 바람을 피워요?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말순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현수야, 소리 지르지 마.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야. 선영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현수야, 나는 그냥 여자로 살고 싶었어.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그래서 다른 남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였어요? 나와 지우는 선영 씨한테 뭐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소중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말수는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지금 중요한 건 지우야. 지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그 말에 현수와 선영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현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수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들켰으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반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믿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수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엄마, 시간이 뭘 바꿔줄까요? 선영 씨가 한 일이 없어지나요? 그때 문 밖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지우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현수야, 일단 지우 앞에서는 평소처럼 해. 지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현수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들어오자 말순이 반갑게 맞았어요. 지우야,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새 그림 그렸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려다가 부모님의 표정을 봤어요.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현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지우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도 피곤해요? 눈이 빨갛게 됐어요. 선영도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지우야, 그림 보여줄래?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은퇴 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찾게 됐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잘한 일일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형사였을 때는 진실을 밝히는 게 항상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족 문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아이가 거짓된 상황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 속에서 자라는 게 나았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현수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현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할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지우만은 지켜야 해. 네, 엄마. 저도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수야,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인 것 때문에 미안해. 엄마가 모른 척 했으면. 아니에요, 엄마.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더 늦게 알았을지도 모르고요.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날 밤도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우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걱정됐습니다.
형사로서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할머니로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말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안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선영과 말을 하지 않았고 선영은 학원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지우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지우가 말순에게 물어봤을 때 말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야, 어른들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있단다. 하지만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말순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선영과 직접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현수가 회사에 간 사이 말순은 선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선영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거실로 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말순은 선영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가요?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는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거의 1년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누군가요? 학원 수학 선생님이에요. 이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지우를 아나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만났어요. 지우가 좋아하더라고요.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순진한 지우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에 끼어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거든요. 선영 씨,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현수와 지우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말순은 선영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가정을 버릴 생각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둘 다요? 그게 말이 돼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선영 씨, 내가 형사로 30년을 일했어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죠. 불륜은 절대 숨겨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영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말순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들, 영수증들, 그리고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걸 보세요. 선영은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건 내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형사 출신답게 꼼꼼히 모았죠. 말순은 지우의 그림을 선영 앞에 놓았어요. 이 그림들을 보세요. 지우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 남자를 착한 삼촌이라고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선영이 그림을 보며 더욱 울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우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준 거죠. 말순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그 남자를 택할 건지 아니면 가족을 택할 건지.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만약 그 남자를 택한다면 지우는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선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이 집에서 키워질 거예요. 현수와 나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제가 지우 엄마인데 엄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말순의 말이 차가웠어요. 지우를 데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생각이에요? 지우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지우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선영 씨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현수는 소파에 앉으며 선영을 바라봤어요. 결정하셨어요? 선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혼란스럽다고요? 아직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나를 포기하기가 힘들어.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하세요. 그 남자와 계속 만날 생각인가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끝이네요. 이혼하죠. 현수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선영 씨는 선택하신 거잖아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수야, 성급하게 하지 마. 이혼도 신중하게 해야 해. 엄마, 더 이상 뭘 신중하게 해요? 선영 씨가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하지만 거실에 들어온 지우는 금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왜 그렇게 심각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순이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이리 와서 앉아. 이제는 지우에게도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지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말순이 평생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지우야,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게 됐단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지우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사이의 문제야. 지우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지우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느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에 말이죠.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우 양육권은 제가 가져야겠어요. 선영이 반박했어요. 현수야,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해.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지우를 그 남자와 함께 키울 생각이에요? 그런 건 아니야. 말순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지우가 가장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해.
지유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 며칠 후 선영은 결국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육권은 현수가 갔대 선영도 주말마다 지유를 만날 수 있게 하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선영은 지유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유야, 엄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 엄마, 왜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유는 아빠,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지유를 계속 사랑해. 주말마다 만날 거야. 지유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 착한 삼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선영은 당황했어요. 지유가 아직도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유야, 그분은 엄마의 친구야. 그럼 저도 그 삼촌 만날 수 있어요?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지유야, 이제 그 삼촌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대신 할머니가 지유랑 더 많이 놀아줄게. 선영이 짐을 다 싸고 나갈 때 말순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선영 씨, 지유만큼은 꼭 생각해 주세요. 주말에 만날 때도 그 남자는 데려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머니. 선영이 나간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지유는 며칠 동안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돌아와요? 지유야,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 살아. 하지만 토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 왜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말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른들은 가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지유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몇 주가 지나면서 지유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현수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말수는 지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선영이 지유를 데리러 왔을 때 말수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다행히 선영 혼자 왔고 지유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유가 돌아온 후 말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새 집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예뻤어요. 그래, 엄마 기분은 어떻던? 좀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웃어주셨어요. 말수는 안심했어요. 적어도 선영이 지유 앞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 같았거든요. 2달 후 지유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아빠, 할머니, 그리고 지유만 그려져 있었어요. 지유야, 엄마는 왜 안 그렸니? 엄마는 다른 집에 사니까 다른 종이에 그릴 거예요. 지유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서 엄마만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 옆에는 더 이상 낯선 남자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착한 삼촌은 안 봐요. 엄마가 이제 혼자 산다고 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유가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 현수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유를 위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밤, 현수는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현수야, 엄마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유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지유가 계속 거짓된 상황에서 자랐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다음해 봄 지유는 새 학기를 맞았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지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뭘 그렸니? 아빠, 할머니, 저를 그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별도 하나 그렸어요. 별? 네, 엄마 별이에요. 엄마는 멀리 있지만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말수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씩씩하구나. 할머니,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지우가 웃으며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거예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제목을 쓸 거예요. 말수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지우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힘들고 복잡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건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우의 웃음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박말순의 마지막 수사였고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수사였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이제야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 위에 세워진 행복만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